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짜로 얼룩진 부엌의 맛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합동연합학술 석박사 과정 신입생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체의학과는 인천 캠퍼스, 신학과는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010-6304-2175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의학과는 제가 맡아서 인천 캠퍼스에서 하는데 매월 화요일마다 강의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주 화요일, 셋째 주 화요일은 인천 캠퍼스 직접 오셔서 강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화요일 날은 영상 강의로 집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첫째 주 화요일은 항상 실기를 합니다. 그 실기가 약용식물학에 관한 실기인데 매우 소중합니다. 직접 배운 바대로 여러분이 약용식물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이후에 큰 사업이 됩니다. 박사학위 받고 사업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11월 달은 2일 날이 첫 화요일입니다. 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강생으로 오셔서 들어보실 분들은 등록하기 전에 한번 실기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뒤에 통신으로 할 것인가, 또는 정상적으로 나와서 공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도 됩니다. 등록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상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한 번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좋아요는 제가 영상 보낼 때마다 눌러주시면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코스는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오직 육신 전체, 정신과 육신 전체 건강해야만이 미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방향으로만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엌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씁니다. 뭐 간장이니 미림이라서 맛술이니 이런 거 등등을 많이 쓰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모조품이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인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간장, 미림, 또 여러 가지 부엌에 쓰는 재료들을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식탁에 올려놓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간장은 첨가물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조품이 오늘날 조미 재료의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 부엌의 양념통은 아무도 모르는 새에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조미료란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대인의 음식 문화가 뿌리채 흔들리는 중대 국면에 우리는 처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로부터 전해지는 전통 간장의 원료는 콩, 밀, 소금, 그리고 누룩이었습니다. 누룩의 여러 효소들이 콩과 밀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고소한 향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즐기는 간장의 그 독특한 맛은 그런 향미들이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또 간장의 신비한 색상은 아미노산이 당 성분과 교묘하게 결합됨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워낙 복잡해서 학술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과학이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은 정성과 시간입니다. 완전히 익을 때까지 최소한 1년은 걸립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진짜 간장입니다. 누룩이라는 자연물질이 창조한 예술품인 것입니다. 이제 모조간장의 그 맨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정성 들여야 하는 자연 숙성 간장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간과 품을 줄일 것인가. 그것이 간장 맛 조미료, 즉 보조간장 개발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간장의 구수한 맛은 아미노산이 만듭니다. 아미노산이란 무엇일까요? 반드시 발효를 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업계 사람들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분해 산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 되었든 단백질만 있으면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원을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탈지대두입니다. 탈지대두는 기름을 짜고 남은 콩 찌꺼기이니 가격도 쌉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조류의 깃털을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만든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장의 기초 물질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맛이 무미건조하고 간장 고유의 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리지널 제품과 흡사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나 이미 해결책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첨가물이 있는 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선 화학 조미료인 글루타민산 나트륨으로 맛을 내고 감미료로 살짝 단맛을 낸 보탭니다. 상큼한 맛을 주기 위해 산미료를 넣고 걸쭉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 증점제를 넣게 됩니다. 색은 카라멜 색소로 해결하고 보존료를 넣어 보존 기간을 늘려줍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자연 숙성 간장을 조금 섞어주면 맛이 더욱 그럴듯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조간장의 제조 방법입니다. 공정은 전혀 다르지만 외관상 모습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섞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번거로울 것이 없고 시간도 그다지 걸리지 않습니다. 발효를 시켜 만드는 간장이 1년 이상 걸리는 데 반해서 이런 간장은 길어봤자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외관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잘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곧 알 수 있습니다. 깊고 진하게 우러나오는 간장 고유의 풍미까지는 도저히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찜이라든가 조림과 같은 음식을 만들어 보면 더욱 확연해집니다. 이게 우리 조선간장이라고 하죠. 전통 간장과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간장의 원재료와 첨가물에 대해서 이 도표를 보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두간장은 콩과 밀과 식염 소금이죠. 요것만 있으면 이제 전통 간장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모조간장이 되겠죠. 신개념 양조간장이라고 하죠. 이것은 탈지 가공대두. 이게 콩에서 기름을 빼내버립니다. 찌꺼기 갖고 사용하는데 여기 아미노산 액 들어가죠. 이성화당이 들어가죠.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5 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이 들어가죠. 글리신 들어가죠. 감초, 스테비아, 사카린 나트륨, 증점제, 그 다음에 캐러멜 색소, 젖산이 들어가죠. 호박산이 들어가죠. 안식향산 부틸, 이것은 이제 방부제입니다. 이것은 도표는 업체에 따라 다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되,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양조간장은 여러 가지 화학적인 조미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간이 이것을 분해해낼까요? 이렇게 많은 화학적인 것들이 들어가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간에서 다 해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통간장 드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지 업체에서는 대형 전통간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든지 해서 조선간장이라고 하죠. 전통간장을 드시는 것이 우리 몸에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로 이제 미림입니다. 요새 많이 쓰죠. 미림이라고 해서 맛술, 주로 14도 술이니까 14도 내외로 만드는 것인데, 순살 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림 맛 조미료를 넣은 미림이 있어요. 이게 참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짜들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이게 모조 제품은 간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식품에서도 흔히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술이나 미림으로서 이 식품들 역시 모조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림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진짜 순살 미림은 찹쌀과 쌀 누룩과 그 다음에 쌀 소주,
쌀 소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쌀 소주가 미소주라고 합니다. 미소주, 이게 쌀 소주인데 이것이 순살 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미림 맛 조미료가 들어가요. 요새 시판하는 미림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첫째는 당류, 물엿이나 이성화당이 들어가고 화학 조미료가 또 들어가고 산미료가 들어가고 캐러멜 색소, 새카만 색상을 내는 캐러멜 색소가 들어갑니다. 업계에 따라 다소 이것은 업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뒤로 넘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만 이야기하죠. 미림의 원료는 찹쌀 또는 맵쌀인데, 쌀을 찐 것을 지혜밥이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에 미생물을 접종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발효되는 동안 쌀에 들어있는 전분이 포도당과 올리고당 등으로 당화되어 달짝지근한 맛이 다양하게 우러납니다. 이때 또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상큼한 풍미가 더해짐으로써 독특한 맛을 내는 미림이 완성됩니다. 이게 전통 미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순수 맛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림 그대로 마셔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는 여종들이 부엌에서 몰래 이것을 마시며 고된 심신을 달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설에 덕담을 나누며 마시는 제주로도 미림이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판되고 있는 미림은 어떠한가요? 술처럼 마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미림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맛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통 미림을 순쌀 미림이라고 한다면 요즘 식품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미림 타입의 조미료라고 칭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미림 타입 조미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효 조미료이고 다른 하나는 미림 맛 조미료입니다. 발효 조미료는 쌀이나 옥수수를 발효시켜 여기에 포도당과 화학 조미료, 산미료 등을 넣어 맛을 냅니다. 이 카테고리의 제품은 단맛을 크게 강조한 것과 정종처럼 담백한 맛으로 다시 나뉩니다. 알코올 함량은 보통 15% 수준, 이게 14도에서 15도 사이가 됩니다. 한편 미림맛 조미료는 물엿과 같은 시럽상의 물질이 기초 원료입니다. 여기에 화학 조미료, 이게 물엿에 화학 조미료, 산미료 등을 넣어서 맛을 내고 캐러멜 색소로 색을 맞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걸쭉한 물질에 첨가물을 섞어 미림처럼 보이게 만든 인공 조미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맛은 물론이고 효능도 전통 미림과는 비할 것이 못됩니다. 알코올 함량도 1% 이하라서 술도 아니에요. 아주 약하게 해놨어요. 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주류 면허가 엄하게 관리되던 시절 슈퍼의 인기 품목이기도 했습니다. 주류로 허가가 엄하거든요. 허가 받기가. 그러니까 1도 정도만 나타나야 하는 게 술이 아니죠. 재상 강조하건대 미림맛 조미료와 순쌀 미림을 혼동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두 제품은 생선 조림에 사용해서 더욱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미림맛 조미료를 넣어 만든 조림은 한나절만 지나면 색이 지워지거나 비린내가 나곤 합니다. 그러나 순쌀 미림을 넣어 만들면 2, 3일이 지나도 윤이 잘잘 윤기가 흐르는 것이 여전히 먹음직스럽습니다. 비린내가 나지 않으면 물론이고 생선의 모양도 잘 유지가 되는 게 전통 순쌀 미림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만들어서 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이게 가정에서는 불가능하니까 미림 맛 조미료만 사서 쓰시는 겁니다. 이게 미림이 아니에요. 밖에서 파는 것들은 술도 아니고 그냥 맛만 내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주로 드시는 청주, 일본식 그 사케라고 하죠. 술입니다. 그 재료에 들어가는 첨가물, 일본식 청주의 원재료와 첨가물에 대해서 배우기로 합니다. 일본식 청주는 쌀을 원료로 해서 누룩과 효모로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순미주, 쌀과 누룩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발효시켜서 얻어내는 건데 발효에 의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주 특유의 맛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달콤한 맛일 수도 있고 상큼한 맛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맛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술을 순전히 쌀로 만들었다고 해서 순미주라고 합니다. 순수한 쌀로만 누룩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술을 만들어서는 비즈니스화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채사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라고 생각해 본 거죠. 역시 첨가물이 있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술찌꺼기인 찌개미를 거르기 전에 우선 주정을 섞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조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이처럼 주정을 섞는 이유는 물론 양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포도당, 물엿, 글루타민산 나트륨, 이게 화학 조미료를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젖산, 호박산 등 전문가가 아니라도 맛을 내기 위한 물질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청주도 일반 알코올을 섞어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든 청주를 업계에서는 본양조주라는 용어로 구분합니다. 하기는 정식 발효를 거쳐 빚은 미주가 들어있으니 양조주라는 말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본양조주의 라벨을 보면 쌀과 누룩 외에 양조 알코올이라는 원료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미주가 있고 그 다음에 본 양조주에는 쌀, 누룩, 양조 알코올을 넣습니다. 그리고 보통주는 쌀, 누룩, 양조 알코올, 당류, 산미료가 들어가고 합성주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것은 양조 알코올, 포도당, 물엿, 글리세린, 호박산, 젖산, 글루타민산, 나트륨, 글리신, 알라닌, 인산칼슘, 착색료, 향료가 들어갑니다. 이건 모두가 다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식염에도 가짜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소금에도. 정제염이 있고 수입염이 있고 재생 가공염이 있고 자연 해염, 천일염이 있죠. 자연해염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식염 정보는 업체들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서 먹을 때 혼동되지 않도록 공개를 해야 되는데, 식초에도 설탕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안 하지만 식초 설탕도 가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붕괴되어 가요. 이러니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입맛이 이제 전혀 왜곡된다는 거예요. 자라서 나는 어렸을 때 전통 간장, 전통 된장 막 이런 것만 먹었잖아요. 순쌀미주만 먹었고. 요새는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화학성분들은 간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간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해지고 간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쌓이는 화학성분들, 분해가 되지 않은 것들은 셀젤로 전신에 바르고 일주일에 2-3번은 반드시 전신 한증 사우나를 하시라는 겁니다. 땀으로 빼내셔야 돼요. 몸에 쌓여있는 화학성분들, 발암성분, 그 다음에 중금속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것은 셀젤이 지난 35년 동안 충분히 입증을 했고 현재까지도 즐겨서 셀젤로 한증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지사장, 업소장들은 이 점을 잘 홍보해 주시고 오늘 이 자료는 전부 다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잘 해결해 나가고 영업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희망적인 것은 비만관리입니다. 비만관리는 불경기에도 손님이 옵니다. 반드시 살 빼고자 오게 돼 있어요. 옆집 아줌마가 우리 코스 제품 셀젤로 우리 코스 업체에 가서 장기간 계속 했더니 쭉 빠지고 날씬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옆집 아줌마가 보고 그냥 불통이 튀는 겁니다. 아, 나도 전 반드시 해야 돼 하고 우리 코스 업체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만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비만 관리에 중점적으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